투자 아이디어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입으로 제가 잘라서 해달라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준비해주는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게. 사실은 지금 제가 목요일 현재 오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끝나고 나서 오늘 밤에 3프로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네, 여러분께는 거기서 한 얘기를 또 반복이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꼭 그래도 여러분들께 애정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번 책이 제 책의 책 광고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사주시면 감사하고 또 애정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 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 주식, 책 제목을 마음 주식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결국 마음이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이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으로 하는 동안에 시장이 뜬 적이 있었나? 항상 빠졌지 않았냐? 그러면 연준에서 올해 금리 인상할 거야, 긴축할 거야라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작년 말서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야, 앞으로 금리 인상하니까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팔자. 손실이든 뭐든 간에 손실이 막 크게 안 났으니까 또 이익 났으면 더 좋고 팔고 이 경과상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이게 상식이에요. 제 책 안에서는 상식 지키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버텼어요. 한 5월까지는 크게 뭐 손실도 없고 오히려 플러스 난 계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제가 몸도 좋지 않고 해서 6월 쉬는 동안에 폭락을 맞아서 변명을이지만요. 그렇게 좀 요번에 그래서 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작년에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 결국은 내 심리와 내 마음 아니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전통적 경제학에서 핵심 가정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돈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합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일관성도 없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그건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 주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제 책, 전작책에 매매 기술이 있었으니 매매 심리라고 하자. 책 커버도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되게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에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할 때 완전히 100% 만족스러운, 항상 자기 책을 100% 만족스럽진 않죠. 근데 제가 볼 때 한 75% 정도의 만족스러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빨리 내자라고 해서 준비하다가 중간에 제가 아팠잖아요, 또. 그래서 아픈 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75%, 80%의 제가 생각하는 뭐라 그러죠? 완성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용은 마음 주식. 결국은 마음이었다. 나도 내가 실수하는 게 뭐였냐. 지난 28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결국은 뭐였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저께 우리 그 앞에서 우리 후배가 전부터 같이 있었던 저 친한 후배가 제가 종목 말씀 드려도 될까? 이제 끝났으니까. 어차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나노 신소재를 10,000원 아래에서 10,000원에 샀어요. 10,000원에 사가지고 35,000원 요렇게 팔고 더 가길래 40,000원에 사서 빠졌을 때 팔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2.5배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아요. 많이 벌었어요. 물론. 그런데 그거를 그때 팔고 뭘 샀느냐? 반도체를 산 건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 미치겠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래 그건 맞는데 지난 동안에 그 친구는 지금 차장급이니까 한 저희가 28년 했으니까 뭐 15년 16년 했겠죠. 그 정도의 동안에 투자하는 동안에 예전에 네가 매매한 종목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땠냐? 올라갔죠? 웃으면서. 것 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점심에도 저를 도와주는 우리 직원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왜 내 것만 못 올라가고 있다. 막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길래 너 작년에 얘기했고 재작년에 얘기했고 막 이렇게 우리 같이 얘기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결과론적으로 어땠냐? 다 올랐죠. 그거 봐. 근데 우리는 늘상 힘들어하고 시장이 맨날 시황 얘기하고 지수를 제가 2650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2650포인트보다 더 떨어져갖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수 자체가 2650이냐 2600이냐 2300이냐 물론 그거에 따라서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그때 팔고 밑에 더 사고 이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타이밍에서 포트폴리오 조정과 그리고 비중의 조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런 미세 조정을 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들은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종목을 내가 사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종목에 정말로 이익 성장이 있어서 나한테 몇 배씩 수익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참고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의 판단인데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내 심리라는 거죠. 결국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 혼자 방송하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변에 여러분 주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주식으로 해도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시황에 따라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그만큼 돈을 벌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석 투자를 해서 이 제 책에 다 쓴 이번 내용이에요. 정석 투자를 해서 우리 방송에 나오는 정석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해가지고 나는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문사 대표가 됐고 그리고 뭐 전업 투자자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 예전에 저도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석 투자를 해요. 무슨 시황 투자를 합니까? 아니에요. 한 종목을 잘 맞춰서 그 종목이 그 사람한테 큰 부를 줬고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그 다음에 부의 부를 이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목을 내가 이 시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식 투자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리라는 거예요. 큰 돈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나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내용은 너무 뭐랄까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책에서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보니까 특별한 혈액형, 특별한 성향, 약간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은 남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 사람들이 주식투자에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 사람의 성향이 심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성향의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든다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또 전 회사에 제가 다녔던 전 회사에서도 꽤 많이 정말 몇백억이 아니고 천억 이상으로 번 그런 사람들이 제가 가서 요즘에는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시황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뭐 좀 소외되어 있고 그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빠진 거는 이거는 좀 과한 거야. 얘는 언제든지 정상화될 수 있어. 저는 그냥 그 사람이 저는 그런 거 조금씩 그냥 사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항상 주도주를 사는 게 정답인 거거든요. 항상 대세 상승이나 또는 대세 산업 사이클에 갖는 걸 사야지만 뒤처지지 않고 수익을 내는 거는 정답이에요. 이거는 모멘텀 투자를 하는 윌리엄 모딘이나 제시 리버모 이런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한 거예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약간 다르긴 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워렌 버핏이 뭘 샀다고요? 정유주를 엄청 샀다면서요. 왜? 지금 정유주가 갈 수 있는 산업의 사이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유주를 왕창 산 거란 말이에요. 또 그가 샀다고 하니까 추종자들이 따라 사서 오르는 면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워낙에 큰 작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그리고 상품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전에 조이소로스도 그렇고 피터런치도 그렇고 큰 돈으로 일종의 지금 생각해보면 작전성 거래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독특한 거래를 해서 지금의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역발상 매매라는 것은 시장과 역발상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군중의 쏠림과 역발상으로 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가고 전기차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연기관을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를 나는 계속 가고 있다. 얘는 주가가 빠지니까 얘를 하고 있다. 이거는 시장의 그리고 세상의 역으로 가는 거잖아. 이런 역발상이라는 건 아니죠. 다만 사이클상 봤더니 지금 남들은 다 지금 바이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주식이 얘가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앞으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바이오 갔을 때 나는 반도체를 차고차고 사고 있다. 이런 게 진짜로 역발상의 매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독특한 매매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었던 거지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에도 가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운동하듯이 저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지만. 우리 골프 치는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골프가 어느 정도는 좀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대부분 좀 치는 사람들이 우리 처음 배우는 백돌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돌이 백수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 빼는데 3년 걸려. 힘 빼. 야, 들 때 힘 빼. 야, 너무 힘 막 주고 있잖아. 힘 빼. 계속 그 얘기를 듣지만 힘이 빠집니까? 처음 치는 사람 힘 크게 안 빠져요. 그래서 힘 빼는데 3년이래요. 힘 빼는데 무슨 3년이에요. 10년도 더 걸리죠. 고들개, 고들멍 그런 게 있습니다. 상장회사에 지금 시가총액 1조나 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님하고 제가 골프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나이도 저보다 더 많죠? 치는데 계속 치면서 고들멍 이러면 치는 거예요. 고들멍이 뭐죠?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 알죠? 고개 들면 멍멍이다. 고개 들면 멍멍이야. 고개 들면. 그런데 치는 순간에 고개 또 들어. 안 돼요. 안 돼. 말로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백스윙 천천히 들어라? 알아요. 근데 저도 나가면 안 될 때는 백스윙 들기 전에 내려오고 있어. 근데 우리 프로가 아닌 이상 잘 안 돼요. 프로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의 심리를 몸이 이기는 거죠. 몸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매 기술에서 자, 매수 1신호, 매수 2신호, 매수 3신호, 매도 1신호, 2신호, 뭐, 제 이론이 아니더라도 22동평균 지켜라. 역헤드 앤 숄더를 지켜라. 또, 뭐, 금리 인상하고 긴축되면 팔아라.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요. 근데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마음.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사실은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투자를 할 것인가 투기를 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선생님, 사모님, 저하고 투기하시죠? 그러면 이씨 바쁘냐 이게 뭐야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 사모님, 자 우리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투자하시죠? 그러면 당연한 거죠. 우리 투기란 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트레이더, 매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 뿐이에요. 어쩌면 제 책 매매의 기술은 투기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책에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도 이런 매매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90% 또는 기관 투자가들도 거의 대부분 7, 80% 이상은 다 투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사서 올해 안에 팔면 다 투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장기 투자라는 거는 적어도 3년, 5년 그 회사의 배당과 그 회사의 성장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렇게 투자 잘 안 하잖아요. 다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예전에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요즘에는 시시때때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뭐만 나오면은 이 조사 이래 뭐라고 해요? 최고. 최악.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커졌어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느냐? speculate in stock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박병창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 필명이 스페큐입니다. 스페큐. SPECQ. 스페큐라고 썼어요. 옛날 책에 제 스페큐라고 돼 있죠. 스페큐의 뭐뭐뭐.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이 아니고 스페큐의 뭐뭐뭐. 제 옛날 책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스페큘레이트 화면 보이시죠? 스페큘레이트는 뜻이 사색하다, 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peculate in stock은 주식 투자합니다. 투자하다입니다. speculate on 또는 in real estate, 부동산 투자하다입니다. 주식 투자하다는 주식 투기하다라는 것은 사색하다라는 거구나. 관찰하다라는 거구나. 요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투기를 스마트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관찰하고 보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가진 원칙과 시그널이 되어 있을 때만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선택은 여러 가지 경우의 투자 원칙과 투자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이스 로스를, 어떤 사람은 피터 렌치를, 어떤 사람은 워렌 버핏을, 어떤 사람은 리버모어를, 어떤 사람은 윌리엄 오닐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염승환 이사님을 실존하는 사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박병창을,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막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그분 다 다르잖아요. 그건 각자 선택입니다. 각자 선택.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투명 다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넘어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모어와 윌리엄 오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제 책하고 연관되어 있는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려야죠. 이 사람들의 둘이 공통점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고가에 매수하고 신저가에 든 거는 공매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이 최저가였어요. 신저가였어요. 10만 원이 3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먹겠다고 공매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2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됐어요. 10만 원이 신고가야. 신고가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우린 대부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경험치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할 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지만 주가가 완전히 폭락할 때까지 주식을 움켜쥐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은요, 1년 내내 들고 있다가 20% 30%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1년 내내 20% 30%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팔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에 봤더니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30% 50% 그냥 확 날아가 버려, 그냥. 그게 진짜 수익률이죠. 매도도, 손실도 그래요. 별로 손실 안 나고 가만히 있었고,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요 정도 마이너스 10%에서 버티고 내가 올라가기 기다려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밑으로 그냥 확 빠져버려가지고 마이너스 30% 그냥 나버려. 그 마지막 플러스가 진짜 수익률이에요. 진짜 수익률. 그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런 이벤트 데이가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한 시그널을 찾으려고 우리가
거래량을 보고 그리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뭘 봤냐?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면서 신고가, 신저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는 완전히 틀린 말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아닌 경우도 있지 않냐? 아닌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아닌 경우를 찾아와가지고, 박부창,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섭섭하고요. 그런 경우 있죠. 있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제시리 이 부분은요, 1900년에 주식 투자한 사람이에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을 지금도 읽고 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그런가?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제가 맞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믿지 마시고 제 책에 그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에 편향해서 거기에 나의 변명을 하려고 하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한번 검증해보고 정말 그럴까? 한번 의심해보고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재밌거든요. 여러분들도 함께 재밌게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던지는 화두에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날아가고 싸 보이면 지하로 간다. 최고의 주식은 낮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최고의 운동선수가 목값이 절대 낮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주식은 퍼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인 사람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너무 위험해 보여. 따라갈 수 없어. 거래 실면서 양봉 내는 건 난 절대 못 따라가. 많이 빠져서 안전해 보이는 거 살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주식은 지하로 가고 위험해 보이는 주식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기 안 넣었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회사에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주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손꼽는 사람이 딱 3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얘기입니다. 한 명의. 제가 전에 지금 뭐 사는 게 제일 좋겠냐? 너 뭐 갖고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것이 저점으로부터 지금 한 2배 벌써 올라갔고 날아가고 있는데 그 주식 샀다 물리면 어떡해? 저도요. 야, 그거 말고 제가 보기에 저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가까이 가서 화상을 입을까봐 피해서 저쪽에 구석에 가 있으면 얼어 죽는다? 얼어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불나방처럼 불꽃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시장의 속성은 지금 리버모어나 윌리엄 오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시장의 속성은 얼어 죽나? 화상 입어 죽나? 똑같다면 시장의 속성은 활활 타오르는 쪽에 주도주를 항상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오닐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1,500개, 2,500개 정도 되나요? 2,500개 중에서 가장 최근 올해 아니면 7월부터 반등을 했으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올라온 1등부터 20개만 딱 추려서 그게 주도주다. 거기서 거래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당이나 PER이나 PBR에 현혹되지 말고 최고의 주식은 OP마진, 영업이익률이 10%, 20% 되는 이런 주식과 우수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고 경제적 혜자가 있는 것이지 저 PER, 저 PBR이라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소
반론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우리들의 심리, 우리들의 투자를 대하는, 시장을 대하는 태도,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아이디어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몇 개만 그냥 추려왔어요. 그냥 딱 추려온 겁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시장이 말해줍니다. 고집을 부르면 손해만 커집니다. 대부분 당신은 틀렸고 시장이 옳습니다. 자만심과 고집을 버리고 맨세 회원이라고, 박사라고, 경제학 박사라고, 애널리스트라고, 전문가라고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누가 벌어주냐? 시장이 벌어줍니다. 항상 시장이 옳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한때는 시장이 옳다, 무조건 시장이 옳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써놓고 매매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때때로 고집을 펴는 거죠. 예전에 제 책을 보신 분에 보면은 뭐예요? 돼지처럼.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독특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번고 또는 깨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다쳤을 때, 손실이 났었을 때 정말 복고불능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측 봐서는 주식 투자를 돈 벌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은 엄청난 고위험 상품이에요. 용돈 벌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그런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높았으면 좋겠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30% 가버릴 수 있잖아요. 더 큰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만큼 감안을 하는 거죠. 요번에 고점으로부터 시장이 거의 30% 내려왔어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5%야. 그러면 이건 화낼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한테 다시 또 기회가 더 있는 거예요. 더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순간으로 이 매 순간 나 이 주식을 살 거야, 그래서 팔 거야, 할 것이냐, 원칙, 내 투자 마인드와 투자 원칙, 요걸 정해 놓는 건데, 저는 그것을 매수 3원칙, 매도 위원칙으로 정해 놨어요. 근데 제가 안 지켜.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변명은 그때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안 지켜서 결국 난 또 그걸 안 지켰구나. 그렇게 여러 차례 하면서 자괴감이 생기고 그랬지만 다음부터 지켜야지 하면서 지키고 했더니 또 수익이 났고 겨우 또 올라와서 수익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한번 이러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타이거 우즈의 적합성 지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성 지형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타이거 우즈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 들어볼게요. 먼저 요 얘기를 드리고요. 뭐 타이거 우즈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뭐 요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1997년 봄에 마스터즈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가장 힘들고 유망한 1위 대회, 마스터 골프 대회에서 2위하고 무려 12타 차로 우승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스윙 분석을 교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97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거의 2년에 한 번도 딱 한 번 우승하고 우승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청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교정이 딱 끝나고 나서 1999년도에 메이저 대회라고 하거든요. 메이저 대회 14개 대회 중에서 10개를 휩쓸었습니다. 10개를. 2000년도에는 9개를 휩쓸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런 과정이 있고 나서 자기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스윙폼을 만들어 놓고 우승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파리와 개구리의 혀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생물의 종은 더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개구리의 혀는 파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끈적끈적하게 바뀌었고, 파리는 안 잡히게 먹이려고 몸이 매끈매끈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최고점이야, 여기가 최고야, 이 매매 기법이면 돼,
난 이거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또 세상은 변하고 또 세상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곰팡이와 자연분 얘기까지 드려볼게요. 그리고 적합성 지형 얘기를 할게요. 곰팡이와 자연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유동성을 막 보강해요. 양적 완화를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하면서 시장이 막 돈을 줘요. 팬데믹 이거 돈을 막 줬잖아요. 그럼 풍선이 막 이렇게 해서 바람이 풍선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양분이 많아. 그러면 곰팡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뭉쳐있다가 막 개별 개체로 흩어져가지고 막 먹고 산답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든 막 올라. 이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동성이 줄어서 이렇게 막 쪼그라들었잖아요. 자양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곰팡이들이 한 군데로 탁 모인대요. 그러니까 100개가 있었던 게, 10개가 있었던 게 한 군데로 모아갖고 한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딱 그 시기를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유동성을 줄이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이 많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 시황에 맞고 거기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가 매번 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적합성 지형을 얘기를 하면 지형이라는 거는 평탄한 지형이 있고 굴곡이 있는 지형이 있고 아주 거친 지형이 있어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평탄한 지형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형 우량주들 평탄합니다.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것들 평탄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이클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금리 인상하면 빠지고 금리 인하하면 오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각자의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나 또는 신성장의 사이클대로 좀 움직이는 거 조금 더 어렵죠. 그럼 거친 지역은 뭐겠습니까? 얘네는 사이클이 없어. 앞으로 성장에 성공할지 안 할지에는 가봐야 알아. 저 산이 어디가 꼭대기인지 잘 몰라. 그런데 어떤 거겠어요? 그런 게? 예전에 전기차가 그랬겠죠.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도 앞으로 어떤 회사가 성공할지 봐야겠죠. 우주항공 가봐야겠죠. 헬스케어, 바이오, 항암제 가봐야 되죠. 이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성공하면 대박인 거죠. 이게 거친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5배, 10배, 10배거가 나온다는 것은 거친 지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친 지형에서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은 거기에 맞게 매매를 하는 거고 평탄한 지형에 있는 주식들은 거기에 맞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평탄한 지형에 있는 주식들은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를 때는 사고 내릴 때는 팔고 천천히 매매를 해도 됩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돼요. 거친 지형에 있는 주식들은 얘네가 추세가 어렵습니까? 오르면 그냥 오르고 내리면 폭락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훨씬 빨리 판단해야 되고 이 평탄한 지형에 있는 주식들은 손절매 라인을 걸어도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 10%를 손절매를 할 거야. 가끔 보면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친 지형에 있는 주식을 마이너스 10% 손절매 그러면 맨날 못 먹을 거예요. 맨날 손절매 할 거예요. 왜요? 얘네 그거 뭐 왔다 갔다 그냥 하니까.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가 달라야 되고 매매 방법이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 심리 얘기하지만 요번에 내용들은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것뿐이 안 가져왔나? 더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요런 것뿐이 안 가져왔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할까요? 그냥 또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부족하던데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활활 타오르는 그 친구 정말 존경스럽게 소위 우리 주식에서 이 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돈을 버는 끼. 잘했던 친구고요. 뭐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방송 안 들을 거니까. 또 한 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인데 선택과 집중이 끝내줍니다. 분산이 없어요. 선택과 집중이 정말 끝내주는데 요번에는 제가 이거 예전에 이 트렌드 방송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요. 나는 시장이 지금 막 계속 떨어지고 시장도 안 좋고 그런데
나는 그냥 현금을 갖고 있든지 현금을 내가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나는 그냥 2차 전지만 할 거야. 2차 전지 탑핑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거기에 그냥 딱 다 넣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뉴스 보면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주식에 애플 요번에 빠지는 동안에 워렌 버핏 더 사대잖아요. 완전히 지분을 갖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창. 야, 겁나지 않을까? 정말 현인이네.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강심장이 안 되죠. 못 되죠. 왜?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건 역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봤을 때 그게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또 한 사람이 제 친구가 있는데, 요 사람은 내 친구인데,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직장인이면서 가끔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저도 적립식 투자를 추천을 많이 하고 체리피킹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뭐 시황 이런 거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런 신경 안 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이 한 몇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계속 이익은 나. 근데 이게 아주 막 성장주는 아니야. 그 친구는 그런 주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성장주는 아니야. 그렇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어느 정도의 이익은 맨날 나는 회사야. 그래서 이게 이게 막 폭락하고 이럴 주식도 아니야. 그런 주식을 시황이나 외부 영향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요. 그랬다가 걔는 거기 빠진 게 말이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와. 그럼 팔아. 그게 한 20%에서 30% 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줘갖고, 제가 그때가 5월이었나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종목을 두 가지를 제가 많이 빠졌길래 저도 한번 사봤더니 한 20%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팔았어요. 더 욕심 안 내요. 그냥 팔아다. 왜냐면 걔가 거기에 한계야. 그리고 또 있다가 그게 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되면 얘 샀다가 얘가 올라오면 얘는 팔고 또 얘가 내려오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종목만 하는 거예요. 아는 종목만. 굉장히 심플하고 소위 말하는 자기가 살면서 이걸로 큰 부를 잃어갖고 수십억 수백억 번 건 그걸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소기의 목적 달성의 투자 수익률, 연간으로 투자 수익률은 꾸준히 그렇게 해서 내는 그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또 아닌 사람도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완전히 이 데이 트레이딩만 해서 단타만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다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 성향과 맞아야 됩니다. 내 성향에 맞아야지만 내 마음이 편하고 건강하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맨날 금리 얘기하고 시황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이러면서도 이면으로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실전에서 투자 수익률은 그것보다는 다른 것인데 실제로 방송이나 어떤 데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적인 얘기들을 저도 이제 약간 오버해서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약간 그 중에 일부만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의견과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 그렇지만 못하겠어. 힘 빼려면 힘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빼야 되는지, 힘은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천히 백스윙을 할 수 있을런지. 어떻게 하면 고개를 안 들고 골프를 칠 수 있을런지. 이런 방법론을 공부를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시장에 너무 부침이 없이 자기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주식 투자이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막 파이팅 싸우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지난 1년 동안 시장에 내려오면서 방송을 제가 하니까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 이런 걸 다 알아서? 아니요. 저도 매번 실수를 하면서 제 책이 어쩌면 반성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같이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 제가 뭘 다 알아서 저는 이 경지를 넘어서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또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드리지 못하고 녹화 방송으로 해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